퇴근하시다가 돌아왔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이동형 TV에 이제 3년 만에 약간 출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몇 달 정도 됐는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군요. 네, 그때 여기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오셨고 오랜만에 또 이제 이동형 TV에 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동형이 뭐 압박이라도 좀 나도 아니, 청탁이라도. 제가 오늘 재판이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우리 증인이 또 어디 바쁘다고 네. 중간에 가는 바람에 네,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예. 그 장모상을 당하셔가지고 네. 오늘 나오셨나 싶어서 갔더니 아직 못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내 이동영 작가하고 네, 우리 오창석 선생, 우리 항희도 선생 이래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우리 이동영 작가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들 네. 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 기회에 네. 시간들이 사실 참 많지가 않아서 맞아요, 제가 바쁘시니까. 청탁했죠. 그래, 퇴근하는 길에 잡아가지고 네, 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지지자들하고 소통. 근데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전에는 뭐 바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시간을 많이 못 가졌으니까 네. 아마 김어준 방송에 먼저 나가서 괜히 미안해서 나한테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설적으로 찍으면 어떡하나.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지금 또 이재명 TV하고 우리 이동영 TV 동시 송출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 꽤 많은 분들이 시작하자마자 벌써 네. 뭐 8,000명, 6,000명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아이, 뭐 원래 예정된 시간이 아니고 원래 이 시간에 이동형 TV 라이브가 원래 없었잖아요. 없어요. 예. 네. 없는데 없었다가 긴급 공지하고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네. 들어서 감사드리고 네. 그 처음에 이제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서 네. 오창석 씨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 저 황희두 씨는 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그 황희두 이사에 대한 나름의 네. 또 애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하고 교류 네. 뭐 네. 이런 것도 또 중요시하니까. 네. 맞습니다. 황희도 이사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전자신문에서 단독으로 이제 게임 산업 특위 네. 만든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꾸준히 좀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오늘 발표를 하신 건가요? 네, 보도가 좀 늦었는데 네. 이 게임 산업이 사실은 네. 매우 그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이제 레저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번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 네. 이걸 뭐 중독 물질로 예. 마약급으로 마약 프로게이머들이 다 중독자가 된. 네. 이걸 완전 중독 물질로 분류를 해가지고 규제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게 엄청난 세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중국한테 밀리고 다시 좀 살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괜찮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나가다가 좀 규제에 걸린 것도 있고 네. 또 스스로 이제 가차라고 이제 과금을 너무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맞습니다. 가다 보니까 게임의 재미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현금성, 사행성으로 좀 치닫아서 이제 좀 꼬꾸라진 부분이 있는데 당에서 사실 황희도 이사가 이제 프로 게이머 출신으로 예전에 이제 2020년 총선 때부터 합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황희도 이사는 어떻게 합류를 시킬? 아니 원래 우리가 황희두 이사를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특위를 만든 의결한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이건 그렇군요. 이제 네. 조직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등대 참 어디 가셨어요? 지 때문에 이게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안 나오면 아마 옆에 생방이 동시에 원래 잡혔던 게 있어가지고 뭐 끝나고 올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취소하고 왔어요. 오창석 선생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작가께서 그 음해 얘기를 했지. 이간질. 황희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창석. 저는 근데 언급을 안 하셔도 충분히 저는 이렇게 대표님 응원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네. 메시지 엄청 많이 보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네. 저한테 보고를 했다가 네. 내가 오케이 하면 넘겼는데 요새 이제 다이렉트로 직거래로 아니 보고할 때 그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네. 당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표님이랑 그 최고위원들 분한테 보내고 대표님 개인만을 위해서 할 때는 대표님한테만 보내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오창석 작가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표님한테 직보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대표님께서 우리 민주당 전 의원들한테
한 번씩 봐봐라 이거. 네. 뭐 그랬다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네, 그 내용 중에 괜찮은 것들은 우리 네. 정책위로 넘겨서 네. 아마 그게 다른 의원들한테 다 전파가 됐을 거예요. 당신이 그 가운데 앉은 이유가 있어. 아니, 저 보니까 오늘 조심시키려고 우리도 장난 많이 쳐서 혹시 대표님이 긴급 출연을 했는데 혹시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 저한테 중간에 앉아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고 지금 앉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야, 이제 저 MBC 라디오 마치고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도 이제 곧 오겠습니다만, 네. 이제 대표님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뭐. 저보다는 이 친구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9세대 된 아니 거예요. 9세대 된 거야.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줄을 바꿔야 되겠는데. 바꿔야죠. 예, 예. 쪽으로 아닙니다. 바꿔야 되겠어요. 네, 늘 이동영 작가와 함께 가야 되죠. 네. 아니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게임 사람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뭐 많이 수출했던 우리가 수출 1번도 국가일 때 그때 했던 거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철강에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뭐 멕시코산 또 캐나다에서 만들어낸 자동차 거기 뭐 우리나라 자동차 포함됩니다. 그렇죠. 관세를 매긴다든가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말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뭐 고부가치 사업들, 뭐 게임 사업도 포함되고 뭐 네. 관광 산업이라든가 요즘에 K 문화 컬처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콘텐츠 문화 산업이 그렇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예전에 뭐 반도체 팔고 철강 파는 것만큼은 이제 오는 시대가 됐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 또 집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원내 교수들한테 대표연서 네. 그 중에 A, B, C, D, E, F 이렇게 했잖아요. 네. C에 해당되는 컬처 앤 컨텐츠. 네. 실제로 우리 그 문화에 대한 이 세계인들의 선호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네. 그게 이제 뷰티 산업, 네. 소위 화장품 뭐 이런 산업들, 성형, 네. 미용 이 산업이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됐고요. 요즘은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 학습. 네. 한국어 학원, 네. 해외 네. 이런 것도 잘 되고, 근데 그 중에 이 영화, 네. 드라마 네. 이런 것들이 워낙 사실 이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보다 보면 외국 영화, 드라마 재미없으면 그쵸. 수준이 너무 높아졌죠. 너무 높아졌죠. 네. 근데 이거를 사실 기회윤으로 살리면 이게 사실 젊은이들 일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고급 일자리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게임도 사실 그 중에 하나죠. 사실은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앞서가다가 네. 지금 완전히 쳐져 버렸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 이제 보수 정권에서 게임을 진짜 질병화사시피 해서 찍어버려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제가 그때 시장할 때인데 네. 성남에 게임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 입점되어 있는 IT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많죠. 근데 우리는 관련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도 좀 많고 네. 그러니까 육성해야 되니까요. 네.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정말 무식하게 게임 산업을 빠찡코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빠찡코 게임, 네. 게임이라니까. 사행, 뭐 도박.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빠찡코 이런 생각을 하는 끊어내야 한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네, 거죠. 도박, 네. 빠찡코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규제 일변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앞서가는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처졌죠. 근데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게임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거를 저 PK 쪽이었는데 부산이었나 어디서 부산이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시청이나 이쪽이 잘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남으로 제가 유치하려고 성남 시장님께서 네. 그러면 우리한테로 우리한테로. 오세요. 우리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역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산인데 네.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더 답답했었던 거죠. 필요한 근데 부분인데. 지스타였던가. 네, 맞습니다. G스타. 근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 뭐 A, B, C, D 뭐 1, 2, 3번 다 포함된다. 그게 먹사니즘에 이제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임을 그 산업으로 중에 인정해 얘기하는 거 주는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누가 자꾸 오해를 하던데 이거 오해가 아니 성장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제와 산업이 성장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명인을 이렇게 중임 임경빈.
어제 이 작가보다 훨씬 더 잘 나가신다고. 제가 줄을 바꿨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향력이라든가 조회수는 네. 니들이 먹어라. 내가 후배 양성한 차원에서 밀어주겠다. 다만 아, 저 형 또 왜 저래? 돈은 나보다 더 많이 벌다. 돈 더 많이 번다 소리 들은 순간 내가 박살내겠다. 나중에 저희 둘이 하는 사장 남천동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좋죠. 예. 뭐 제가 자주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얼마 전까지 먹사니즘이었는데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잘사니즘으로 잘사니즘. 바꿨는데 네. 사실 여기에 최소라는 개념에서 네. 약간 발전한 거죠. 네. 근데 수용성도 높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정말 기획하는 바라는 세상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사회. 네. 근데 그걸 만들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지금 상태로 놔두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이 너무 격화돼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 원천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영역만큼은 지금과는 다른 좀 더 공정한 기회, 공정한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 거기서 좀 격차를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재원도 만들어서 기본사회도 만들어가고. 그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뭐 나눠줄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넘쳐나는데 무엇으로 나눠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보호해줘야 될 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산업이라든지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짚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수 정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네. 이제는 다 깨져버렸는데 네.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패하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다. 이 프레임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이 진보 세력은 말만 많이 하고 주장만 많이 하는데 능력은 없다. 근데 보수 세력은 부패하고 뭐 나쁜 사람들이긴 한데 뭐 그래도 능력이 있다. 성장시켰다. 뭐야. 성장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또 가둔 게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 이렇게 이 양자로 만들어가지고 대립을 시켜놨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진보 정권들이 분배에만 집중한 일이 없어요. 그걸 나름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 네. 당연히 성장을 추구했죠. 네. 그런데 마치 이건 없는 것처럼 만들고 진보는 언제나 분배만 중시한다. 나눠 갖자고만 한다. 네. 하고 공격을 당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클릭 했다고 저를 자꾸 모는데 저 우클릭 안 했어요. 원래 내가 제자리 있어요. 네. 아, 원래 우측이세요? 아니 그 주제인 것처럼 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성장 담론 우리한테 뺏긴 거예요. 그렇죠. 당이 지리멸렬하게 이제 쓰러져 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전혀 흔들리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대표님 말씀 하나하나를 더 세게 그렇죠. 받아서 그래서 마치 성장 담론은 자신들의 영역의 일종의 고유 상표인데 제가 맨날 분배만 주장하고 원래도 분배만 주장하는 사람이 선거 때 되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클릭해 옮겼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프레임 공격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아니 성장을 해야 나누든지 더 잘 살든지 할 텐데 그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려야지 있는 걸 어떻게 뺏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네. 요새 사실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클릭이 아니고 원래 제자리에 있었죠. 그 홍보가 사실 좀 문제였다고 최근에 느끼는 게 요즘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터넷에서 좀 아쉬워하는 게 그래프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공유하는데 국가 성장, 경제 성장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나 뭐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가 고성장하고 맞아요. 주로 이제 박근혜 때 이명박 때는 좀 확 꼬꾸라지고. 펴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뭐 이 프로파간다의 갭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를 민주당이 그동안 좀 잘 알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관련된 문제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비가 증액되죠. 국방 증액도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뭐 군 인권이라든지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는데 국방비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소위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비 비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예. 보수 정권이 되면 국방비 비율이 확 떨어져요. 네. 그런데
안보는 보수래잖아요. 입으로만 매파. 거짓말이죠. 지금 저도 이제 해군 나왔는데 뭐 독도함이나 이런 거를 경항공모함이다 아니면 뭐 대형 수송함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게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라는 슬로건을 하면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증액이 된 거거든요. 실질적 증액이 결과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보는 보수만 했던 것처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에 퍼주기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보수 정권 때가 훨씬 북한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금액. 액수 자체가. 네, 그것도 지금 당장 한번 쳐보면 나와요. 그것도 그래프가 하나 있죠. 이게 딱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몰래 만나려고 하고. 근데 총 쏴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건데. 몽골에서 만나거나 베이징에서 만나거나. 근데 거의 특수한 거래를 하니까 네. 이제 은밀한 거래, 네. 나쁜 거래 이런 걸 하는데 여하튼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 다 열심히 하는데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언론들이 다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잖아. 우리 쪽에 유리한 정보는 다 가리고, 그렇죠. 저쪽에 유리한 정보는 전달하고, 우리 쪽에 유리한 건 다 왜곡하고, 조작하고, 저쪽은 미화하고. 이게 기성 언론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세뇌가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SNS, 네, 유튜브, 남천동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거양 TV. 이런 TV. 네. 새날도 있어 새날. 아니, 저는 이번에 이 개인 채널 또 유튜브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계엄 당일날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정말 그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뭐 유리창 끼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어도 생생하게 다 알긴 보셨거든요. 하죠. 그렇죠. 알긴 하는데 뭘 할지는 몰라요. 발만 동동 부르는데 네. 그 소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첫 번째 한 게 김어준 씨한테 전화한 거 있고 그거 솔직히 더 크잖아. 너무 좋네요, 지금. 구독자 순으로 왔다. 저희가 5년 동안 얘기 못했는데. 미안한데. 그래서 기억 미연 지금 순으로 왔다고 하세요, 그죠? 그다음에 바로 또 윤동 작가 전화해서 방송하고 주변에라 모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첫 번째 한 일이 네. 국민들에게 국회를 에워싸달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 막을 길이 저는 집에서 딱 출발하는 순간에 보자마자 확인하고 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네. 아, 네. 약간 페이크인 줄 그렇죠. 저도 페이크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근데 한참은 진짜예요. 진짜라서 그때는 딱 정해진 건 바로 국회를 열어서 해제 의결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텔레그램 방에 국회로라고 올리셨죠. 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리고 국회는 조치하고 전화해서 빨리 국회 소집하라고 원내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어준 김어준이 라고 말해 여기다 전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바로 이제 방송 켜서 국회로 와주시라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방송한 것 중에 제일 동시 접수자가 많았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봤다 한 동시 한 30만이 넘어갔다. 와. 그 30만 중에서 저희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집에 튀어나온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밤에 슬리퍼 신고 아, 네. 반팔로 온 사람이 꽤 있었대요. 정신없이 뛰어나온 거예요. 편의점 가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런 집 앞에 가다 막 뛰어오는 사람도 있어서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국민들이 그 국회를 에워싸지 않았으면 군인들도 뭐 미적하다가 오니까 막 시민들 막 에워싸고 있는데 뚫고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 텅텅 비어 있었다. 그렇지. 본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고 거기서 사람 별로 없었다. 국회의원들만 있더라. 네. 그럼 사실은 주저하지 않거든요. 명령이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았겠죠. 아마. 네. 그때 이동영 작가한테 전화하고 이동영 작가 바로 여기 상암으로 와가지고 또 방송을 하고 저희는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그때 대표님이 출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하면서, 있는데 저희 PD가 그때 대표님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지금 이제 국회로 모여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네. 그 얘기를 저희가 들리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국회로 안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서강대교 도착할 때쯤에 포고령이 발표가 돼요. 처단한다를 일방통행해서 봤어요. 돌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국회로 가서. 톨게이트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국회로 갔죠. 안겨서 되돌리는 건데. 처단한다고 하니까. 야. 근데 그렇죠, 이게 무섭죠. 이제 리더의 재빠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뭐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잘 이루어졌는데 대표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전화해서
방송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 네. 일단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다. 해가지고 있는 거야. 거짓말. 네, 통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정신 그러면서 당신이 나서서 네. 국민들 맨 앞에 서야 된다. 빨리 국회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뭔 힘이 있다고. 이게 내가 그러면 뭐 머리에 생각하고 말한 게 달랐나 본데.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제가 방송을 킬까 하니까 그게 좋겠다. 어.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뭐 아, 그럼 여기가 문제였잖아요. 네, 옛날에. 제- 그건 장원- 정말 제가 또 장원 씨한테 전화하고 딸 네. 이쪽으로 딱 보내달라고. 난 그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다라고 또 느끼는 게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대표님 전화 받고 우리 직원들 단체 카톡방 계엄이 터졌으니까 방송을 해야겠다. 혹시 다시 출근할 수 있는 사람 밤 10시 11시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동시에 10시 반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나 감동받았어 그때. 이 친구들도 이 YTN이잖아. 앞에 누가